자, 전남 영광 보궐선거가 뜨겁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이 거기에 거의 무슨 올인을 하면서 더 뜨거워졌는데, 장세일이라는 분이 이번에 공천이 됐어요. 여기서 민주당에서 공천이 안 된 분이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건네 들은 거라 제가 팩트체크까지는 안 해봤어요. 조국혁신당 정보까지 찾아볼 시간은 없어서. 자, 여기 보시면 국민지원금 100만원 지급, 인사 시스템 개선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8월 26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뭐가 있냐, 영광사랑지원금 100만원 지급, 영광국민 평생연금. 자, 이거 혹시 많이 보던 건데, 이재명의 기본소득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풍력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풍력자원이 풍부하고 태양광 요런 것도 할 곳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영광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광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도시, 지방 거점 도시, 시범 모델로 영광 곡성 여기를 확 찍었다라는 얘기가 이미 쫙 돌았어. 대선 때 주요 공약이었던 에너지 고속도로 플랜, 이걸 영광 곡성에 해보자. 왜냐면 풍력 발전 자원이 쫙 있고 태양광 발전 자원이 쫙 있어서 이걸 한번 여기서 해보자. 그리고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원, 이게 기본소득.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했었던 걸 영광 곡성 작은 곳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 군수의 공약이 아니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시험대로 영광 곡성을 활용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섀도우 캐비넷 구성하라 지시 떨어졌다는 게 보도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것까지 하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헛소리가 아님을 영광 곡성에서 입증하고 대통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 민주당이 당선되는 게 뭐 당연하다시피 하죠. 국민의힘은 웬만하면 당선 안 되죠. 지자체장들끼리 장기 레이스의 공통 공약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요. 전라도는. 왜냐, 민주당이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 주도하에 지역의 지역 발전 장기 프로젝트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전라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어. 왜냐? 줄 서기만 하는 거야. 내부 정치만 했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붙어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얘네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 이해가 안 되죠. 전라도가 그래왔어. 그래서 전라도 사는 유권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여기랑 여기랑 붙어 있어서 여기 군수가 좀 힘을 합쳐서 같이 좀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 다 같이 세우고 같이 가주면 좋은데, 여기서 미는데 여기서 뚝 끊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 왜냐? 얘는 누구 라인, 얘는 누구 라인. 이딴 게 중요하니까. 그동안에 전라도가 그래 왔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지자체장을 하면서 그 경험이 어마무시하죠. 전라도는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그러면 지자체장 공천을 민주당이 하죠. 그리고 장기 개발 계획은 민주당 주도하에 지자체들한테 탑다운으로 내려보내면 됩니다. 이걸 꼭 하라.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지시 안 했다? 그러면 다음 지선에 공천 배제시키면 돼요. 그러면 전라도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장기 개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동안엔 이걸 못했는데 이재명이 이제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장악했고 지자체장 내가 오랜 경험으로 전라도는 민주당 주도로 개발 계획을 할 수 있어. 중앙정부가 아니더라도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 잘 알아? 이재명이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권력은 없지만, 중앙정부 권력은 없지만 지방정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전라도에서부터 해보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라는 게 이재명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영광 곡성이 중요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자체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공약들은 전부 다.
중앙정부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방해를 하겠지. 성남시에서 무상교복하겠다 뭐 하겠다 할 때 박근혜 정권에서 방해를 했어. 하지 말라고. 왜 너만 튀냐고. 아니 내가 세금 아껴가지고 빚 갚으면서 이거 한대는데 니들이 왜 난리야. 이렇게 싸웠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막판에 안 된 게 성남시 무상산후조리원이 안 됐어요. 그것까지 냈다가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게 가능해요. 지자체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장들끼리 만약에 손을 잡고 장기 플랜으로 협업을 한다면 인근 지역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하면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하고 있고, 그 시작점이 영광곡성이다. 그래서 이번 영광군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국 혁신당이 여기다 올인하고 있네? 이재명 대표가 왜 내려가겠어요? 조국 혁신당 견제하러 가는 거예요. 물론 이 플랜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조국 대표가 정치를 이게 좀 초보야. 정치 초보야. 주변에 현명한 책사도 없어. 좋은 인재들이 주변에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대로 가면 조국 혁신당 지지율 반토막 난다는 썸네일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올렸었죠. 이번 재보궐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조국 대표가 직접 민주당과 물밑에서 협상을 해서 갈등 없는 후보를 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지율 박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영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우리가 나머지는 후보 안 내겠다. 한 군데는 우리 다오.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크게 양보하겠다. 조국 혁신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명분도 없고 자리 하나만 딱 얻어서,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래 아군인데 작은 보궐선거니까 요거 하나는 주자. 이런 식으로 양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력이고. 근데 저는 아예 더 크게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지역구 후보 내지 않겠다. 민주당 전폭 지원해서 거대 전함을 만들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대신에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응원해달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 난리 납니다. 박수 받고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지만 큰 그림 가야지. 크게 봐야죠. 윤석열 정권을 쓰러뜨리기 전까지 우리는 민주당과 경쟁하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밀겠다. 민주당의 압승을 위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조국 대표의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천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그때는 진짜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얘기해줘. 조국 혁신이 그렇게 한번 봐줬는데 통 크게 밀어줬으면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도 후보 내야지. 그 대신에 단일화 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동영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 조국 대표 옆에 나 같은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조국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얘기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광을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데 영광은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곳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정청래 의원이 나왔네. 김어준이 조국만 부른다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사람들 정청래는 왜 불러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본회의장 때 조국 대표가 못 왔잖아. 필리버스터 할 줄 알고 스케줄 잘못 잡아서 못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 대표 왜 안 왔어? 본회의 투표가 제일 중요한데 뭐 이런 식으로 농담조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딱 집어가지고 올리니까 조국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기사 뜬 걸 보고 아차 싶었다. 본회의장에서 재밌으라고 농담한 건데 조국 대표님도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워낙 친한 분이어서 조크를 한 것인데 쫑코를 준 꼴이 돼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문자로 사과드렸습니다. 했더니 조국 대표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려니 했어요. 그건 그렇고 영세정장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영광에서 만나게 되면 하이파이브 합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 서로 공격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요거 한번 정청래 의원의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있어. 뭐요? 제가 이제 조국 혁신당 그 당선자 시절에 제가 선생님으로 갔잖아요. 그러셨죠. 강의 워크숍 했잖아요. 슬기로운 우정생활. 네. 그랬으면 조국 대표가 그때 기회를 내가 드린 거거든. 아니 뭐려. 제가 표결에 불참한 것이 국민들께 죄송하죠. 이렇게 한마디를 달았으면 서로 사과 주고받더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렇구나. 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 조국 대표가 아직 신인이다 보니까 정치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어준도 그렇구나 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먼저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 대표가 뭘요, 제가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 제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죠,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가장 완벽한 모범 답안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 국민들에게 사과하세요 이러고 웃으면서 끝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김어준도 그렇군요, 그러네, 조국 대표가 아직 정치 초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 의원 말이 100번 맞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여기 나와서 무슨 말 했냐, 영광 얘기 계속합니다. 영광 얘기 계속해요. 지금 영광에 내려가서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법사위원장이 왜 영광에 갑니까? 조국 혁신당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답답하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모여있는 그 인재들이요, 경험 부족 너무 많고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조국 혁신당은 지지율 많이 까먹을 거고 어려워질 거다.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지금 부드럽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대표에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국과 그 주변에 이렇게 포진된 사람들을 보면 정청래 의원의 이런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박살나고 해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면 조국 혁신당은 다음 총선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에서 부드럽게 조언해주고 이럴 때 조국 혁신당은 빨리 눈치채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정의당 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핵심은 영광,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다. 조국 대표 여기서 발 안 빼면 이재명과 싸우자는 모양새로 비춰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 지지율 반토막은 확정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영광 곡성 분들, 이재명 맛 좀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남 사는 제 친구가 그 당시에 성남민국이란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재명 맛보고 괜찮아, 살만해, 이런 적이 있었어. 영광이 딱 그 맛을 보게 될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부럽다.